안녕하십니까. 문상열의 월드스포츠입니다. 이 강력한 월드시리즈 후보 LA 다저스가 지금 수세에 몰렸습니다. 2차전도 클레이턴 커셔가 나오지 못하고 허리 통증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뒤늦은 반격, 좀 때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8대7로 패했는데, 보통 이런 걸 이제 영어로 표현했을 때 It's too little, too late이라고 그러는데요. 애틀랜타가 이제 7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7경기에서의 득실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쳤을 때 플러스 24거든요. 근데 이게 포스트 시즌 사상 역대 2위입니다. 역대 1위는 1960년 뉴욕 양키스가 7경기를 하는 동안 플러스 28이었어요. 이게 이제 1위인데, 근데 재밌는 게 이게 1960년에 월드 시리즈에서 나온 겁니다. 7경기에 플러스 28이. 근데 결과는 피츠버그 파이어츠한테 졌어요. 3승 4패로. 그게 지금 며칠 전인데 60년 전. 그러니까 1960년 10월 13일 날 피츠버그 파이어츠 이루수 빌 메조로스키가 월드 시리즈 사상 7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쳐죠. 그러니까 왜 그런데 양키스가 졌냐? 양키스는 이길 때 아주 그냥 피츠버그한테 그냥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격력, 투수력 이런 것들이 월등히 차이가 나요. 근데 피츠버그는 이길 때 이렇게 1점 차 이런 승부로 이기면서 그해 1960년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한 거죠. KBO 리그에서는 2009년도에 그 기아 나지완 선수가 SK를 상대로 한국 시리즈 7차전에서 홈런을 친 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에서도 한 번 나오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역대 7전 4선승제 승부에서 먼저 지금 다저스 2패를 했잖아요. 2패를 한 다음에 이걸 뒤집은 경우가 총 13번 있었습니다. 월드 시리즈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1985년부터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7전 4선승제 승부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5전 3선승제였거든요. 그러면서 다저스가 지금 현재 지금 2패를 한 다음에 지금 이걸 바라는 건데, 다저스도 한 번 이긴 적이 있어요. 1981년도에 양키스한테 먼저 졌어요. 2패를 하고 난 다음에 4연승을 하면서 그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가 양키스하고 마지막 만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04년이 그렇죠.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스에게 3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2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겼으니까 여기도 포함되는 건데, 그리고 1996년도에 뉴욕 양키스도 그랬어요. 월드 시리즈에서 먼저 2패를 당한 다음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한테 꺾죠. 그래서 우승을 했죠. 근데 이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강력한 우승 후보이고 최고 승률을 기록했는데, 홈런도 118개 1위였는데 그럼 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이렇게 수세에 몰렸느냐? 타선이 불발이 되고 그 다음에 믿었던 불펜이 무너진 거죠. 볼넷 너무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저스의 이 승수가 어떻게 보면 서부 지구 팀들,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를 포함해서 서부 지구 팀들한테 거둔 승수예요. 이게 좀 거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부 지구에 애틀랜타를 딱 만나니까 이번에 이렇게 1, 2차전에서 어려운 승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차전에서 7점 뽑아갖고 야 이거 뒤집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이거는 이제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애틀랜타가 7대0, 8대1로 스코어가 벌어지니까 불펜 투수들 베스트를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뽑은 겁니다. 자,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 사실상 이제 월드 시리즈 진출이 확정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지껏 이 7전 4선승제 승부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3승을 거둔 팀이 진 경우는 딱 한 번이에요. 2004년 그게 그 뉴욕 양키스잖아요. 양키스가 먼저 3승했다가 보스턴 레드삭스한테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승 후 4연패 승률이 이게 그러니까 보스턴이 한 번 딱 이뤄졌는데 3승 거둔 다음에 그 월드 시리즈 진출했던 게 37승 1패예요. 한 번밖에 안 졌잖아요. 승률이 무려 9할 10분 4리니까 템파베이가 올라가는 경우는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NBA에서도 3패 후에 4연승한 팀은 없습니다. NHL에서는 3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의 경우는 한국인 야수 출신으로는 처음 월드 시리즈 무대를 밟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 투수들은 밟았잖아요.
야수로는 이제 처음이죠. 근데 템파베이가 시즌 전에 이 다크호스로 꼽혔는데 이제 지금 아메리칸 리그에서 최고 승률을 거두면서 월드 시리즈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철벽 불펜이죠. 불펜이 굉장히 좋죠. 특히 다 96마일 이상씩 던지는 이 불펜 투수들. 그 다음에 그물망 수비. 여기에 또 최지만 선수도 한몫하죠. 거의 뭐 타조급이잖아요. 다리 쭉 뻗는 게. 일루수 최지만 선수 그렇죠. 중견수 케빈 키어마이어. 키어마이어 선수는 원래 뭐 골드그로브 받았으니까 뭐 수비는 뛰어난 선수죠. 타격이 조금 약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우익수. 원래 이 헌터 램프로 선수가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이렇게는 수비 잘하는 선수인 줄 몰랐어요. 근데 템파베이에서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뉴엘 마고트도 그 파울볼 그걸 또 그냥 몸을 날리면서 꼬꾸라지면서도 이렇게 수비를 했죠. 그리고 유격수 윌리 아다메스 선수도 그렇고 이루스 블랜든 로 수비들이 템파베이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게 지금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대조를 보이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 알투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투베 때문에 사실은 2, 3차전을 다 지는 겁니다. 그 2차전에서 1회에 그 마뉴엘 마고토에게 그 랜슨 맥컬러스 주니어가 3런 홈런 맞은 거는 알투베가 투아웃에서 최지만 선수의 평범한 땅볼을 갖다가 에라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최지만 선수 발도 느려요. 그러면 여유 있게 해도 아웃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상하게 공 던지고 또 일루수 또 율리 구리엘 주니어가 또 수비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3점 홈런을 허용했죠. 그리고 3차전에서도 6회에 거의 더블 플레이성 타구를 갖다가 칼로스 코레아한테 이상하게 던지면서 결국 거기서 템파베이가 5득점을 하게 됩니다. 알투베가 뭐 글쎄 싫어하는 팬들도 있죠. 사인 훔치기의 주역이기 때문에 알투베를 싫어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알투베는 그래도 인간성이 굉장히 훌륭한 선수예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올라온 과정을 보게 되면 모든 그 진짜 메이저리그를 꿈꾸는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수지 않습니까? 근데 알투베가 정규 시즌에 2020 정규 시즌에 실책 4개를 했거든요. 근데 4개가 스로잉 실책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포구 실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2, 3초전에서만 스로잉 실책을 3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또 2차전 때 두 번째 실책을 하니까 더스트 베이커 감독이 들어오는 알투베를 포옹하면서 격려를 해주잖아요. 이게 멘탈의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이건 뭐 메커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골프에서 우리가 소위 그 입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팅을 갑자기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이게 퍼팅이 손이 나가질 않아요. 이거 입스라고 그러는데 거의 지금 이 알투베가 겪고 있는 게 이런 골프 선수의 입스와 비슷한데 스티브 섹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2루수였는데요. 공격 수비 잘했어요. 그래서 1982년도에 내셔널리그 신인왕을 받는데요. 이 선수가 1983년에요. 갑자기 스로잉 에라, 어처구니 없는 에라라고 실책을 30개를 합니다. 유격수가 실책 30개 할 수는 있어요. 거기 공 많이 날라가고. 근데 이루수는 실책 30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실책인 거거든요. 근데 이 섹스가 그랬습니다. 그때 다저스 선수들이 원정 갈 때요. 1루. 그러니까 2루가 공 던지면 1루에 던지면 1루 더가웃을 향하잖아요. 그때 동료들이 그 헬멧 쓰고 있었어요. 더가웃 안에서. 섹스가 그렇게 공을 이상하게 던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스티브 섹스 신드롬은 뭐냐면요. 그 이른바 스티브 블레스 디지즈가 있습니다. 요게 야수 변종이에요. 스티브 블레스를 알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이름 들어가는 게 야구에는 몇 개 있죠. 루게릭 디지즈도 있고 스티브 블레스 디지즈. 그 다음에 또 멘도사 라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타율 꼴찌가 그 멘도사였거든요. 그래서 멘도사 라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1972년도에 이 피츠버그 파이레츠의 스티브 블레스가 19승 8패를 합니다. 평균 자책점이 2.49예요. 올스타에 뽑히고 그 다음에 사이 영상에서도 2위를 돼요. 근데 1973년 돌연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거예요. 이 스티브 블레스가. 그래서 뭐 성적은 고사하고 88.2이닝밖에 못 던지는데요.
볼넷이 84개예요. 거의 이닝당 한 개씩 볼내줘요. 그 다음에 몸에 맞는 볼이 12개입니다. 당연히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니까 몸에 맞는 볼도 많았겠죠. 겨우 88.2이닝을 던지는데 몸에 맞는 볼 12개. 그래서 메이저리그 이제 최다 몸에 맞는 볼 허용했는데, 그리고 1974년 한 경기를 등판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피츠버그 파이어레츠 방송 해설자로 있어요. 저는 뭐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도 이분 자주 이제 얼굴 봤는데, 근데 이 스티브 블레스 병에 걸린 투수들이 있어요. 야구 팬들 잘 아시겠지만 플로리다 말린스의 왼손 돈트렐 월리스, 지금 폭스 TV 그 스튜디오에서 해설하죠. 그리고 센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릭 앤켈, 예전에 박찬호 투수하고 맞붙어갖고 명승부를 펼쳤던 앤켈입니다. 여기도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갖고 나중에 타자로 전향해요. 그리고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죠. 그 다음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마무리 투수 마코 홀로스도 스트라이크를 못 던집니다. 던졌다면 패대기 쳤어요. 홀로스도. 그래서 이제 야구에 떠나는데, 근데 이 스티브 섹스 외에도 이루수 가운데 이제 그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아주 굉장히 잘하고 양키스에 갔었던 척 노블락이라는 이루수도 있었는데 비슷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2000년에 양키스의 반 시즌도 안 될 때 실책을 15개를 했는데 이 가운데 스로잉 에러가 10개였습니다. 한 경기에서 스로잉 에러만 3개를 했어요. 척 노블락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지금 섹스가 이 병을,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이름이 일단 스티브 섹스 신드롬을 벗어나요. 1989년에 뉴욕 양키스에 갔을 때는 아메리칸 리그 수비율, 그러니까 이루수 부분 1위, 더블 플레이 1위를 하면서 신드롬을 벗어나면서 나중에는 그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 코치도 역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투베가 당분간 이 스로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1 시즌 스프링 트레이닝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알투베가 이걸 어떻게 벗어날지. 알투베도 이걸 빨리 벗어나야겠죠. 네. 오늘도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십시오. 많은 댓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상열의 월드스포츠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